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5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텍스트를 덩어리로 묶어주는 태그라고 있는데, 자, 이것보다 그 아래쪽에 HN 태그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자, 제목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보다 크고 굵기가 진하다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혹시 아직 카페 가입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들어가서, 자, 제목, 문단, 표기 태그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 보았을 때, 여기 HTML이란 아래쪽에서 각각의 모양을 이 형태에 맞도록, 그러니까 즉,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태그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제목을 표기하는 방법과 그리고 내용을 표기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에도 있지만은 태그를 직접 코딩을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렵니다. 자,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내용 지워주시고요. 자, 우리는 뭐든지 브라우저에다 표시를 하려면 무조건 바디에서 시작해서 바디에서 끝나는 거 안에다 넣으셔야지 되는데, 자, 행렬에도 여기 아래다가 어떤 태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자, 이렇게 쓰는 건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 다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쓰신다 그러시면은, 자, 이 h1이라는 태그가 바디 안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요, h1에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제목과 문단을 표기하는 태그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글씨가 아까하고 좀 달라졌죠. 자, 글씨가 커지고 또 두꺼워졌어요. 그쵸?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은, 자, 글씨 크기가 달라진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도 좀 더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p 태그 하나만 쓸게요. p. 자, 지금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p 태그 하나 쓰시고, 자, 여기다가 각 컨텐츠의 목적에 맞는 태그를 적용하는 방법을, 태그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자인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제목이라고 해서 쟤를 헤드라고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문에도 신문 같은 데를 보고 그러시면 가장 큰 머리 기사라고 하는 거를 헤드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제목으로 우리가 전부 다 대부분 다 헤딩이라고 불러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나 문단에 사용하는 제목들을 우리가 헤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헤드라인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헤드라인 아래쪽에다 쓴 거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자, 여기다 쓴 거를 우리는 헤드카피라고 불러요, 또. 그래서 잡지가 됐던 포스터가 됐던 각각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 이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 헤드라인과 헤드카피라고 하는 거를 작성하신 거고요. 이 아래다가 또 뭔지 모르지만 꺽쇠 하나 열고 HR이라고 하나 쓸 거예요. HR.
쓰시고 태그를 닫을 건데요. 아까 우리가 p 태그나 h1 태그 썼을 때는 태그를 끝나는 거 닫으면은 끝나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얘는 안 만들어졌죠. 요런 거는 끝나는 태그가 필요가 없는 태그야. 아까 우리 썼던 메타 태그처럼.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태그가 필요 없는 태그를 우리가 무슨 태그라고 부른다? 얘를 열려있다라고 해서 오픈 태그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오픈 태그.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P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H1이라고 쓴 것과 P라고 쓴 거는 모양이나 형태가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H1이라고 하는 태그는 무엇인지 아래쪽에다 설명할 건데요. 또 꺽쇠 하나 여시고 여기다가 H2라고 쓰겠습니다. H2. 꺽쇠 닫으면은 끝나는 태그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먼저 배우는 태그를 우리가 자, 제목 태그 또는 이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표제 태그라고 부르기도 할 거거든요. 물론 제목 태그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제목 태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썼던 H1, H2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목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럼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달라질 건데요. 자, 저장해서 얘를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H1이라고 쓴 것과 H2라고 쓴 거는 분명히 글자 크기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는 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목이라고 하는 크기는 작아진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단계로 나눈다고 그러면은 얘는 가장 큰 1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작은 2단계 제목이 될 거예요. 더 작은 제목 3단계, 4단계, 5단계 쭉 내려갈 건데 얘는 토탈 몇 단계까지가 있냐 그러면은 6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H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HN 태그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HN에서 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어에서 저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자, 태그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만든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뜻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HN 태그의 H는 제목을 뜻하는 헤딩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1단계부터 6개 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목이 왜 1에서 6의 단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제 잡지를 볼 때 또는 글자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 볼 때 가장 작은 글자의 크기를 가장 작은 글자의 단위로 우리는 캐릭터라고 부를 거거든요. 캐릭터. 자, 그러면은 캐릭터보다 큰 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즉 캐릭터 이 글자들이 모이는 거를 얘네들을 우리는 폰트라고 불러요. 폰트. 그러니까 즉 이 FONT 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우리는 캐릭터라고 부르고요.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 형태를 우리는 폰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폰트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 있으면은 이 폰트가 자, 워드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불릴 수가 있겠죠. 워드. 워드가 모이면 얘를 우리는 문단이라고 해서 파라그래프라고 부를 거고요. 네, 맞게 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는 파라그래프에서부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라그래프서부터 얘를 웹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문자 쓸게요. 자, 그러면 파라그래프가 모이면은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세그먼트가 모이면은 얘네들은 아티클이라고 부릅니다. 아티클들이 모여 있으면은 얘를 섹션이라고 우리는 부를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섹션들이 모여 있으면은 얘네들을 컨텐츠라고 부를 거예요. 컨텐츠. 내용들. 자, 그래서 자, 문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목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단 제목, 기사 제목, 본문 제목, 그리고 뭐 그것보다 더 큰 제목들이 가령 콘텐츠들이 모여 있으면은 아래다 하나 더 쓸게요. 요거를 우리는 더 페이지라고 불러. 페이지. 그리고 페이지들이 모여 있으면은 얘네들을 사이트라든가 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즉 거꾸로 본다면은 사이트는 여러 개의 페이지로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의 페이지는 여러 개의 컨텐츠로 만들어진 거고 하나의 컨텐츠는 여러 개의 섹션으로 만들어진 거고 또 이 섹션은 여러 개의 기사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기사들은 여러 개의 세그먼트들로 구성이 된 거고 세그먼트는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문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어들은 글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의 제목들을 우리가 만들 때 H1부터 그 단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H1이라고 쓴 거는 우리 책에서 보았을 때 가장 큰 제목 요거겠죠. HTML5 플러스 CSS 이게 가장 큰 제목이 될 거거든요. 책에 대한 제목, 여기서는 사이트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트의 제목을 표기할 때 우리는 H1에 대한 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사이트 제목. 그러면은 H2는 페이지나 혹은 컨텐츠 제목으로 사용을 할 때 H 태그를 사용하실 거고요. H3은요, 이것보다 더 작은 쪽에 들어가서 섹션이나 아티클 제목을 사용을 할 때 H3을 쓸 거예요. H4는요, 자, 세그먼트나, 그리고 또 여기 패러그래프라고 써져 있는 문단 있죠? 문단의 제목으로 얘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H5하고 H6이 남죠. 그러면 H5하고 H6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용하실 거냐 하면요. 자, H5하고 H6이 남아있는데 H5는요. 우리 책 어딘가에 보면은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단어에 대한 설명을 아래쪽에 무언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보실 때 책에 대한 주석이라고 하는 거를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본문에 쓰여져 있는 글씨 크기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H5하고 H6은요, 각각 주석에 대한 제목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H6부터 H1까지 또는 H1부터 H6까지만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는 헤딩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제목이라고 하는 표제를 따왔고요. 1부터 6까지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HN 태그라고 쓴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가
꼭 세우시고 피 태그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요거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쓸 건데요. 자, 그러면 피 태그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다시피 아까 전에 우리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죠? 자, 그 문단을 표기할 때 우리는 피 태그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볼 때요, 제목은 대부분 전부 다 한 줄이에요. 그런데 문단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표기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쓸 때는요, 여러 줄로 무언가 표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피 태그는 전부 다 여러 줄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항상 피 태그 쓰신다 그러시면 이렇게 줄을 바꿔놓고 쓰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표제라고 하는 거는 내용의 제목이나 혹은 본문의 제목 혹은 자, 페이지의 제목 등 만드는 태그예요. 그리고 여기서 길어지니까 줄 하나 바꿀게요. 자, 그리고 문서에는요, 총 6종류의 제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숫자에 따라 목적에 맞는 제목을 표기할 거고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H1 태그가 가장 큰 제목을 표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장하신 다음에 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자, 아까 우리 여기에서 줄을 하나 바꿨었죠? 태그입니다에서. 그쵸?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눌러갖고 줄을 바꿨잖아요. 자, 여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숫자에 따라 목적에 맞게 이것도 보기 힘드니까 여기 제목을 표기하며 줄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엔터 쳤고 여기에서 엔터를 쳐가지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거를 저장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셔도 줄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자, 줄을 바꾸는 것조차도 우리는 태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바꾸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뒤에다 쓰셔도 되고 앞에다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다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BR 이렇게 태그를 앞에다 하나씩 달아 주시면요. BR 태그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표지 태그라고 하는 거는 H1부터 H6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H1부터 제목 태그 01 그리고 H 태그 바꿔서 H2 태그 제목 태그 02 표기할 수 있게끔 쓰신 다음에 얘를 7개를 만들 거예요. 02, 3, 4, 5, 6, 7. 자, 앞에만 바꾸시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태그 쓰실 때 시작하는 태그와 끝난 태그는 이름이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3, 4, 5, 6, 7까지 쓸 건데, 자, H7 태그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제목 형태처럼 글씨가 더 작거나 뭐 두껍거나 무언가 표기가 될 거예요. H7 태그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HTML 태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두껍지도 않고 위쪽에 여기에 자 본문에 써놓은 이거하고 글씨 크기가 동일해요. 얘는 전혀 태그에 대해서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요. 자, 근데 진짜 보았더니요. 얘는 H1, 2, 3, 4거든요. 얘랑 글씨 크기가 같아요. 본문에서 쓴 것과 H4로 쓴 거는 글씨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H4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단의 제목이나 세그먼트의 제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태그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 이하서부터 제목 태그 5, 그러니까 H5하고 H6은 크기가 더 작게 표기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진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자, 지금 여기에다 쓰는 거는 지금 카페에 있는 거 이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한번 코딩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뜻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각각 보이죠? 얘는 이 태그가 갖고 있는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H1 태그를 쓰면요. 글씨 크기에 대한 높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위아래로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얘는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 태그를 썼을 때는 글씨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자, 제목 태그 아래에 들어간 거는 요만큼의 여백을 갖고 이 아래에서 글씨가 시작이 되는 거를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자, 요만큼 위아래로 여백을 제목들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만큼씩을 확인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안 본 태그가 여기에서 보니까는 자, 이것도 있고 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또 꺽쇠 하나 여시고 HR 넣으시면은 자, HR 넣었을 때 아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HR 넣고 이제 확인했더니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적어도 아, HR은 줄을 긋는 태그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HR 쓰셨으면요, 이 아래에다가 다른 태그 하나 더 써볼게요. 또 똑같이 꺽쇠 여시고 HE 또 쓸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태그는 문단 태그입니다. 문단 태그. 자, 우리는 문단 태그를 P 태그라고 불러요. 그럼 이 P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단어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철자에서 이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문단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볼 때도요, P태그라고 하는 거는 단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 자, 문단은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단락이라고도 부르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P태그입니다. 자, P태그는 패러그래프의 줄임말로 텍스트 단락을 만드는데, 이때 단락이란 앞뒤에 줄바꿈이 있는 텍스트 덩어리를 말합니다. 자, 그냥 하나의 문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다가
자, 그럼 우리 실제로 pt 한번 써보죠. p 꼭세 닫으시고. 자, 얘는요. 자, 줄 바꿔놓고 쓰셔야죠. p에서는. 자, 내용의 본문이나 단락, 가로 열고 문단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문단을 표기하는 태그예요. 여기서 줄 하나 바꿔주시고, 줄 바꿀 거면은 BR 태그라고 하는 걸 쓰셔야죠. 자, 그래서 하나의 본문에서, 자, 우리 책에도 보면은, 자, 하나의 본문이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문단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본문, 우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문이 여러 개의 문단이나 또는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즉 문단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즉 문단이 세 문단이에요. 그러면은 세 문단에 맞게 p 태그도 우리는 세 번을 써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디자인되어 있는 시안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시안에 보고 그러시면 이런 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를 드리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본문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개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p 태그를 여러 개 써가지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온전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본문이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p 태그도 여러 개 사용하여 문단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줄에다가 또 꺽쇠 열고 p 태그 하나 더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단이 두 개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문단 개수에 맞게, 그러니까 디자인 시안에 문단 개수에 맞게 태그를 사용해야 하며, 하나의 문단 안에서 줄바꿈 태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곧 배우실 거거든요. 줄바꿈 태그를 사용하여 문단처럼 구분하면 안 돼요. 자, 하나의 문단 안에서 줄바꿈 태그, 즉 하나의 p 태그 안에서 줄바꿈 태그를 여러 개 사용해서 문단처럼 보이게끔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요. p 태그가 두 개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에서 보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문단이 한 문단, 두 문단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 디자인이 제공될 때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그러면은 이 개수에 맞게끔 피트그가 하나, 두 개 쓰이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피트그 아래에다가 또 하나 BR 태그 하나 쓰겠습니다. HR 태그요. 자, 그리고 이 아래에다가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얘네들을 랭귀지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자, 다시 HT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HT 하나 더 쓰시고요. 자, 우리가 먼저 볼 태그는 이 BR 태그예요. BR 태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흔히 줄을 바꿔주기 때문에 줄바꿈 태그라고도 부를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우리 책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얘를 개행 태그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행을 열었다라고 해서 개행 태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위에서 쓴 것처럼 줄바꿈 태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얘를 아, 요 여기선 그렇게 써 있지는 않네요. 줄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이게 전책은 개행 태그라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줄바꿈 태그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얘를 BR 태그를 할 건데 자 그럼 이 BR 태그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이 뜻을 가지고 왔냐 그러면은 자 브렉이라고 하면은 깨다, 부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줄을 깨기 때문에 브렉 라인이라고 할 건데 자, 이 앞에 BR을 따가지고 BR 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브렉 라인 태그. 자, 다시 여기서 이제 피트가 하나 쓰시고 설명 하나 달아 놓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요, 한 줄의 문장을 여러 개의 줄로 나눌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문자를 표기할 수 있는 태그.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문자를 표기할 수 있는 태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두 가지로 봤죠? 종류를. 자, 맨 처음에 우리는 H1부터 H6이라고 하는 HN 태그라고 하는 걸 보았고요. 그러니까 HN 태그라고 하는 것도 문자라고 하는 거를 표기할 수가 있는 태그예요. 다만 얘를 제목 형태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기능이. 그리고 또 하나는 P 태그. 자, 얘도 문자를 표기할 수 있는 태그인데 얘는 문단처럼 보이게끔 표기하는 태그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말고 글자 표기할 수 있는 태그가 더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태그 안에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얘는 자, 용도에 맞게 자, 줄을 바꾸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 지금 이렇게 썼을 때는 각각 여기서 줄이 바뀌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한 문단으로. 그런데 BR 태그를 여러분들이 얘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서 줄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바뀌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단을 벌리는 효과를 나타낼 거거든요. 자, 이렇게 쓰시지 말란 거예요. 자, 얘는 반드시 줄을 바꿀 때, 그러니까 문단처럼 보이게끔 쓰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줄을 바꾸는 목적으로만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그 하나만 더 정리하고요. HR 또 하나 줄 그려주시고, 자,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안 본 거는 HR 태그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HE 태그 써주시고요. 제목으로. 자, 여기서 이제 보는 태그 우리는 쟤를 수평선 태그라고 불러요. 물론 HR 태그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HR 태그라고 부르냐? 자,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 자, 수평을 홀리존탈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부르거든요. 수평선을 룰이라고 할 거예요. 호리존탈 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저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평선을 만드는 태그인데 안타깝게도 수직선을 만드는 태그는 없어요. 그래서 수직선은 어떻게 만드나요? 자, 물어보지 마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저도 몰라요. 근데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수직선을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못해요. CSS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 저 뒤에 봐보시면은 CSS라고 하는 게 책 한참 뒤에 나오겠네요. 네, 여기에 보니까는 CSS가 책 200페이지 넘어가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200페이지 초반에 나오는데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선을 수평선이든 수직선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넣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209페이지서부터 CSS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수직선 넣는 것도 힘들 겁니다. 자, 여기에 얘는요, 말 그대로 수평선을 만드는 태그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태그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수직선을 우리가 뭐 버티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VR 태그 넣는다고 해가지고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태그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수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CSS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렇다면 CSS를 모르고 있을 때는 이 선에 대한 모양이나 형태를 전혀 바꿀 수가 없냐? 우리가 그 선 만들어 놓고,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W 누르시면 브라우저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 가장 크게 확대를 해서 이 선의 모양을 봐보시면은 예상하고 있는 선의 모양이 아니에요. 뭔가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선이고 색깔도 검정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CSS 모르면은 이 선에 대한 모양을 바꿀 수가 없죠.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모양이나 형태라고 하는 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볼 건데요. 자, 아래다가 HRT 하나 더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H2 태그 써주시고요. 먼저 태그에 구조라고 쓰겠습니다. 그러고서 p 태그 하나 써주시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각각 HR 태그 수평선에 대해서 모양을 바꾸겠다라고 그러시면은 태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그의 특성 값을 변경해서 자, 아주 원시적인 모양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특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태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 볼 건데요. 자, 아래에다가, 여기에다가요. H3 태그 하나만 써주세요. H3. 자,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 쓰느냐면 이 태그 이름이 H3이죠. 자, 이 시작하는 태그 안에다가 요게 들어가는 거 한 칸 띄워놓고 보았더니 요게 엑스스키, 뭐 에어리어 오토매틱, 에어리어 비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쭉 나올 거예요. 보이죠? 요거를 우리가 전부 다 이 태그가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특성. 자, 근데 난 이거 뭐 잘못했더니 저게 사라졌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거를요. 코드 힌트라고 부를 건데요. 예. 자,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요. 자, 코드 힌트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코드 힌트. 아무에다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시고 스페이스 바 누르시면 다시 코드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값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태그의 원시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 원시적인 모양을 여기서는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원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복잡하고 뭔가 좀 구조가 있는 형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거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몇 가지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저거를 우리가 특성이라고 부를 건데 꺽쇠 여시고 여기다가 요소명 쓰시고 꺽쇠 닫아버리면은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태그로 애가 인식을 하겠죠. 꺽쇠가 프로그램처럼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에러 표현을 하려면요. 이 상태로 저장하시고 보시면 보이기는 보이거든요. 이 꺽쇠가. 안 보이네. 이 뒤에 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특수 문자로 써가지고 기본적인 어떠한 모양들은 표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웹 문서에서 특수 문자 코드 사용하기. 자, Shift 누르고 7번 누르면은 이런 기호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앰퍼샌드라고 불러요. 앰퍼샌드. 자, 그래서 앰퍼샌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특수 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꺽쇠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앰퍼샌드로 시작하는 특수 문자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시면은, 자, 요거를 제가 지금까지 얘를 꺽쇠라고 불렀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좌꺽쇠, 오른쪽에 있고 그러면 우꺽쇠라고 부를 거예요. 영어로는 left angle bracket, right angle bracket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본다면 이거 있으시죠? 무슨 뜻이에요? 10은
100보다 작습니다. 그쵸. 우리 이거 비교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비교 연산에서 연산자로 부르면은 쟤를 리스된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된 LT를 따가지고 요거를요, 이렇게 씁니다. M% 쓰시고, 리스, L, T 누르고, 여기에서 봤더니, 이게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죠. 이게 꼭 찍혀야지 특수 문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리스트된 기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거는요. 자, 무엇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저거를 greater tha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또 M% 누르고 greater than GT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리스트된과 greater than을 앞뒤로 붙여놓고 사이에 좀 공간 좀 주시고요. 확인하기 쉽게 저장하신 다음에 얘를 확인하시면요. 어디 갔을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특수 문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쓰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가셔야 될 건데, 먼저 이거는 자, LT 작곡세 N은 우꺽세 만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AND라고 하는 기호 많이 쓰실 거거든요. 저것도 이렇게 그냥 쓰시고 끝내시면 안 돼요. 저것도 기호로 M% 이렇게 쓰셔야지 이것도 정상적으로 자, AND 기호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띄어쓰기를 많이 한다고 해봤자 그만큼 띄어쓰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우리는 띄어쓰기도 여러분들이 몇 번을 하셔도 한 번만 될 거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 아까 키보드에서 엔터 몇 번 눌러도 한 번밖에 전혀 줄이 안 바뀌죠. 그래서 공백 문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M% MBSP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또 우리는 만들어 낼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블랭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블랭크.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효과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렀다 그러면은 MBSP를 여러 번 연달아서 여러분들 표기를 해 주셔야지 스페이스바를 쓴 게 모양이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태그가 시작하고 끝나면요. 이 사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자나 내용이 들어가겠죠. 문자 혹은 여기에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태그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그를 우리는 태그 이름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요소명이라고도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9시 15분까지 쉬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